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발생하는 이슈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김현우의 어젠더스 그 세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던 이야기를 직접 취재 기자와 함께 저희가 뉴스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자세하고 쉽게 친절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종원 기자가 나와서 판다 인형을 여기 이제 들고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한 팬분이 그걸 만들어 보내주셨다고 해서 부러운 눈빛을 보냈는데 그걸 또 많은 분들이 좀 댓글로 보내주셨습니다. 또 한 분께서는 저희한테 커피와 과자 같은 간식을 좀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감사하게 잘 먹었다는 말씀 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김현우의 어젠더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떤 분이 오셨는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말 뉴스 진행하는 김민영 앵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형입니다. 지난주 첫 어젠더스 방송하고 어땠습니까? 목이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긴장되네요, 오늘. 왜 긴장을 하셨어요? 좀 채찍을 많이 맞아서 좀 아파요. 채찍을 맞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따뜻한 진심 어린 조언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또 앞으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 8뉴스를 지키는 또 8시 뉴스를 지키는 또 한 명의 어젠더스를 모셨습니다. 스포츠부 야구 팀장 이성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보도국 스포츠부에서 야구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트북 앞에는 뭐 베거슨 라이브가 예, 있네요. 이건 저 SBS 모바일 24의 배성재 앵커가 진행하는 베거슨 라이브의 네. 뭐랄까 산파 역할을 하고 장렬히 전사하고 이제 혹시 중간에 보시는 분이 이게 스스 쓴 줄 알고 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젠더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성훈 기자는 워낙 뭐 잘 아시는 분도 많고 야구 관련 팟캐스트 같은 것도 많이 하셨고 직접 책도 썼고 야구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야구 전문가로 통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네. 20년째 취재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야구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지금 뭐 몸풀기 정도로 물어보면 지금 이제 국내 프로야구가 네. 총 10개 구단 가운데 뭐 요즘에 5개 팀 잘하고 5개 팀 못한다는 얘기 많잖아요. 네. 뭐 이게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죠, 원래. 지금 한 40경기 했나요? 네, 40경기 좀 넘었고요. 3분의 1 정도 지난 거죠? 네, 네. 뭐 사실 진짜 실력은 여름 되고 좀 지치고 선수들이. 지치고 이 팀들의 어떤 깊이, 선수층의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검증될 때부터 진짜 순위가 결정이 되니까 뭐 지금의 순위가 절대 굳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어마어마한 야구 덕후라고 들었는데 팀이 덕후까지는 전 아니고요. 저도 아닙니다. 전 그래요? 팬. 어느 팀 응원하세요? 근데 뭐 사실 저는 괜찮은데 이성훈 기자는 이제 야구를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야구 팀장이시고 또 이제 직접 한 팀을 밝히는 게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5강 5약 중에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강에 있습니까? 5약에 있습니까? 아주 박해랑 이런 데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네. 모태신앙이라 롯데 어릴 때 응원했었고요. 롯데요? 네. 어릴 때. 롯데 팬이세요? 아니요. 근데 원래 롯데였다가 제가 알기로는 NC로 옮겼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왜죠? NC가 창단을 하면서 새로운 팀이 생기면서 원래 또 고향이 이제 마산 쪽이어서 네. 그쪽으로 이제 옮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뭐 5년부터 롯데 좋아했던 분들은 다들 이제 이 심정은 이해하실 거예요. 네. 사실 롯데자이언츠는 지금까지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다 패팀이고 정규 시즌 우승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 롯데 팬들은 좀 얼마나 이 오랜 세월 동안 영혼의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대안이 없나를 찾다가 NC로 이렇게 신앙을 옮기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럼 공식적으로 옮기신 건 아닐까? 저는 뭐 현재로서는 팬이 없는 중립적으로 개종을 하지 않으셨나요?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서울의 자존심 LG 서울 남자세요, 선배님? 아주 시골 남자 같습니다. 네, 서울 사람인데요. 네. LG 팬을 저도 하고 있고 뭐 롯데 팬들 못지않게 굉장히 힘든 나날을 저희도 많이 보냈죠. 그렇죠. 남자들 중에 LG 팬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지가 굳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암흑기를 굉장히 오래 보냈기 때문에 LG 팬이나 롯데 팬은 일단 믿어보셔도 됩니다. LG 팬이라 하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네, 사실 류현진 선수가 최근에 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뭐 그 중에 하나로서는 당연히 한화
그 시절을 겪으면서 강해진 멘탈 음, 이 하나의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당시 이제 소년가장이라고 그렇죠. 있었으니까. KBO 리그 9승 투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류현진 선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잠시 뒤에 이제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풀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김민영 앵커가 지난주에 좀 다녀온 데가 있잖아요. 네. 이성훈 기자가 김연아 선수 전담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전 한 10년 됐습니다. 예. 저 김연아 선수 만나고 어디서 만나셨어요? 제가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스포츠 투나잇이요. 네. 네. 얘기-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좋네요. 네. 거기서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거기서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 다음 달부터 새로운 갈라 아이스쇼 갈라쇼를 프로그램. 이번에 새로. 네, 어.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까? 네. 이성훈 기자가 이제 김연아 선수를 취재를 할 때 제가 이제 스포츠부에 같이 있어서 사실 제 사수였습니다. 네.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를 이제 가르쳐주고 네. 이끌어줬던 사실 저한테 이제 멘토 같은 이 선배 기자시죠. 네. 김연아 선수 어떻게 지냅니까? 너무 지금도 자기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 여유도 느껴지는데 그 여유 속에 겸손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우 선배님이 안부 전해달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현우 선배님이 안부 네네. 전해달라고 하던데 했더니 현우 선배가 모르겠다. 외국인은 김현우 누구냐? 현우요? 막 이렇게 하시던데. 네.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피겨스케이팅 김현우 앵커 취재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네. 뭐그 당시에 네. 그래도 사실은 딱 떠오르는 게 저는 김연아 선수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김현우 앵커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네. 피겨 일진 제 이진이었죠. 김현우 기자가 그 당시 이진이었는데 근데 2008년 말에 그 고향에서 이 그랑프리 파이널이라는 이제 국제 대회죠, 피겨 대회. 한 시즌에 거의 제일 중요한 대회 중에 하나. 그 당시 최전성기인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마오 선수가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대결을 최우승을 다툴 때. 네. 국내에 정말 난리가 난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네, 저희 회사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랬죠. 사건이었거든요. 그 둘이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대회가 끝나고 이제 김연아 선수 인터뷰 다 하고 아사다마오 선수도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통역을 맡으신 분이 펑크를 내요. 안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이거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저는 김현우 앵커가 그 대학교 전공이 일본어인 건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일본어는 진짜 못한다라고 그 전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지금 저도 그 도고동문학과 전공인데 그런다고 독일어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당연히 마음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 뭐 이렇게 회사에서 필요한 일본어 통역 뭐 이런 걸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본인이 못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어떡하지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사다마 선수가 딱 오니까 그때부터 일본어를 막 시작하는 거야. フィギュアスケートの選手で浅田選手の究極な目標は何ですか？今シーズンですか。あ、違う、トマ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회사에서 한 번도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때까지 본인의 일을 맡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뺑기를 쓰고 있어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좋은 선배님이시네요. 네, 그 뒤로 이제 아사다마오 선수를 제가 좀 마오? 네, 마오. 도 네. 근데 저를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우? 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다마오 선수도. 일본어로 해주세요. 질문 한번 해주세요.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오겐키 데스까지는 아니에요. 네, 오겐키 데스까 정도인데요. 네. 김연아 선수가 지금도 갈라쇼 하면 점프 같은 걸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한 두 바퀴 저는 정도. 김연아 선수 안 본 지 진짜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피겨 예전에 취재 기자로서 네. 괜찮을까요? 왜냐면 갈라쇼는 은퇴해도 좀 지난 선수들도 하긴 하잖아요. 근데 뭐 하고 뭐 한 10년 지나도 더블 정도는 충분히 다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연아- 물어봤더니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네. 아, 그 컨디션 관리 너무- 되게 잘하고 있다고 네, 진짜. 너무 오래 했어서 기억을 다 하고 있대요. 김연아 선수가 90년생이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어느덧 30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30이 됐는데도 네. 여전히 선수 시절의 그런 몸과 컨디션을 네.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 예뻐요. 네. 갈라쇼 잘 되기를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오늘 이성훈 기자를 모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자랑스러운 청년, 어떻게 보면 본토,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지금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이 류현진 투수가 저희가 뭐 류현진이 뭐 또다시 눈부신 호투를 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렇게 잘하게 됐나? 그리고 정말 류현진 선수가 지금 미국 야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성적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야구 전문 기자인 이성훈 기자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아침 이제 신시내티와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새벽에 하는 줄 모르고 못 봤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저 그날 야근이라 보셨군요. 밤새고 왔습니다. 네,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번엔 볼넷도 내주고 도루도 내주고 부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진해서 무실점. 네, 어떻습니까? 사실 신시내티 원정이 내셔널리그의 선발 투수에게는 어찌 보면 콜로라도의 코스필드 다음으로 좀 험난한 어렵다고요? 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콜로라도 코스필드 이제 높은 데 있어서 투수들이 예.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신시내티는 좀 짧아요. 그래서 구장이 짧다. 네. 그래서 내셔널리그에서 홈런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구장입니다. 아. 그래서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들 중에 좀 두 번째로 어려워하는 구장. 류현진 투수도 사실 예전 기록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신시내티가 코스필드 다음으로 좀 안 좋죠. 음. 근데 뭐 지금의 류현진의 부위라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고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은 모든 야구가 이제 같은 시간에 시작을 하지만 저녁 6시 반, 주말 2시 뭐 5시 하지만 미국은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네네. LA랑 여기도 시차가 몇 시간이요? 3시간 차이가 있죠. 3시간? 그러면은 투수들도 좀 컨디션 조절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투수들이 이렇게 그 본인이 뛰고 있는 지구가 아닌 다른 지구에서 경기를 했을 때 성적이 좀 나빠지곤 합니다. 그건 뭐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고 류현진 선수도 통산 성적이 홈과 원정의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수준이 아니라 뭐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대부분의 투수들의 평균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뭐 약간 원정 징크스 같은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건 메이저리그에 뛰고 있는 모든 투수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류현진 투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몇 년 차죠? 7년 차인가요? 6년 차인가요? 2003년부터니까 이제 7년 차죠. 13년 차, 13년부터 됐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적응을 했겠네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사실 이런 것도 멀리 가는 게 힘들잖아요. 처음에 우리 뭐 야구 선수뿐 아니라 뭐 여자 골프 선수들도 보면 이렇게 미국 큰 땅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여러 부분이 힘들어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네. 요즘 기록이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 1.52로 끌어내려는 공부를 하셨네요. 네. 근데 왜 평균 자책점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방어율이었잖아요. 네네네. 왜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게 한국의 야구가 이제 일제시대 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타율, 방어율, 뭐 승률, 이게 전부 다 일본에서 온 말이고 이제 21세기 들어서 한국 야구계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일제 잔재 좀 청산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쓰는 방어율 대신에 ERA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인 언더런 에버리지 평균 자책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쓰자라는 소위 말하는 운동 자정 운동 언어에 최대한 가깝게 바뀐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야구 이제 중계 보다가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643 병살 대령 하잖아요. 네네네. 643 이런 건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유격수 2루수 그건 그대로 써요. 네. 그냥 6, 4, 3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 뉴스도 계속 일제시대 잔재를 없애고 친절한 언어를 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괴물 투수 원래 뭐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별명이 괴물 투수였고 또 워낙 압도적인 성적을 지금 내고 있는데 방금 이제 김민영 앵커 얘기했듯이 평균 자책점 1위 메이저리그 통틀어서 1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이제 일반 분들 보시기에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라고 좀 느끼실 텐데 설명을 해주시죠. 뭐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메이저리그가 현재 세계 최고의 야구 리그인데 거기서 제일 점수를 안 주는 투수니까 뭐 세계 최고의 2019년 5월 현재 세계 최고의 투수는 누구다? 류현진이다.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라는 게 사실 투수가 자기만 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수비수들의 도움도 있어야 하고 그날 그렇습니다. 타자와의 어떤 상대편과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평균 자책점이라는 건 투수가 점수를 주느냐 마느냐를 그렇죠. 따지는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 수비진의 역할이 아무래도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배제하고 투수의 기량만을 평가할 수 있는 기록이 뭐가 없느냐라고 해서 이제 야구 연구계에서 몇 가지 기록들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야구 중계 방송에도 가끔 등장하는 FIP 수비 무관 평균 자책이라는 기록이에요. 이거는 삼진과 볼넷, 그다음에 피홈런, 수비수들의 역할이 개입하지 않는 투수와 타자의 대결만으로 나오는 결과들로 평균 자책점 추정하는 나머지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 선수의
평균 자책점은 얼마가 되어야 정당한가라는 걸 따지는 기록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류현진 투수는? 1등입니다. 그것도 어. 1등. 네. 아. 본인 실력 1등이라고 봐요. 근데 공의 스피드를 놓고 봤을 때는 음. 막 뛰어난 속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당연히 낮고 메이저리그 현재 규정 이닝을 채운 선발 투수들 중에 뒤에서 12등이에요. 아, 직구 구속이. 직구 구속이. 아.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유희관 선수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이저리그의 유희관. 까지는 아니더라도 까지는 그에 아니더라도. 가까운. 어. 네. 그러니까 이성훈 기자는 예전에도 류현진 투수를 이제 취재를 했겠지만 많이 해봤지만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본인 성격도 약간 좀 뭐랄까 좀 능글맞다 그러나 네, 좀 맞습니다. 이런 성격이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이 타자랑 상대할 때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KBO 리그에서 뛰었던 굉장히 많은 타자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자 없을 때 그다음에 뭐 이게 점수가 좀 낮을 때 류현진의 공과 그렇지 않았을 때 약간 타이트한 상황에서 류현진의 공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증언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류현진 선수 약간 화나게 하면 공 달라진다. 정말 괴물의 모습이 나오는구나. 뭐 박용태 선수 뭐 잘 아시지만 박용태 선수 예전에 작년에 저희 팟캐스트 출연해가지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류현진 선수한테 초반에 안타 치면 1루로 나가면서 웃지 마라, 이빨 보이지 마라. 아. 바로 다음에 150 던진다. 아. 근데 이걸 이진영 선수가 그렇게 많이 까먹고 자주 웃었다가 바로 다음 타석에 150짜리다. 아. 쟤는 나한테만 왜 저래? 이성훈 앵커가 아까 이제 네. 독일어과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네. 근데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이게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서 네. 중계를 실제 아. 보면서 이제 영어가 많이 늘어난 케이스라고 제가 들었는데 야구 영어만. 네. 미국 현지에서 요즘에 중계를 할 때 아까 뭐 땀이 안 난다는 얘기도 했지만 미국 현지 좀 반응, 중계 이걸 할 때 좀 그쪽에서 얘기하는 유현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이렇게 특히 미국 영어는 이렇게 립 서비스에 굉장히 능한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이 1회부터 9회까지 찬사로 일관하는 특히 그 다저스 경기의 메인 해설자가 이제 오레 허시아이저라고 이제 전설적인 80년대에 투수죠. 다저스 에이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현재 도전하고 있는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 허시아이저가 정말 류현진 선수를 보면서 감탄을 금치를 못해요. 경기 내내. 어떤 점에서? 그런 점 뭐냐면 메이저리그의 최근의 추세는 이제 해가 갈수록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투수들의 구속을 증가시키는 트레이닝 방법, 코칭 방법은 확실히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속구 투수가 정말 끊이지 않고 등장을 하고 평균 구속 계속 올라가고 타자들이 정말 이 강속구에 대응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 그러니까 연속 안타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들 뭐 아니면 도시 홈런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류현진 선수는 이거랑은 정말 정반대의 투수거든요. 공이 전혀 빠르지 않는데 정말 여러 가지의 구종을 본인이 원하는데 던지는 어떻게 보면 투수들이 피칭이란 이래야 한다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런 피칭이란 무엇인가의 교과서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이저는 정말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즘 워낙 이 야구도 뭐 이렇게 과학 기술이라 그러나요? 기술이 많이 접목해서 맞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정말 분석을 하고 공을 던질 때도 어떻게 뭐 던지라라든지 타자도 마찬가지고 투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류현진 투수는 그걸 넘어서 약간 좀 뭐랄까 아날로그 감성적으로 던진다 그러나 투수와의 타자와의 수싸움과 어느 구석에 던져야 내가 이 타자와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재능이 되는 거죠. 뭐 굉장히 유명한 일화지만 이제 신인 첫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스프링 캠프에서 구대성 선배가 보여주는 체인지업 그립 딱 보고 바로 잡고 던져서 실전 써먹었다. 부터 시작한 이 류현진의 구종 습득의 역사가 되게 유명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류현진 투수는 보면 약간 우리 만화에서 볼 때 좀 그 슬램덩크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거기서 이제 강백호 같은 네. 천재적인 이런 손기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미국 가서도 뭐 사실 국내선 잘 안 던졌던 커터를 배운다든지 사실 뭐 커브도 사실 국내에서 많이 안 던졌었는데 거기 가서도 좀 배운다라든지 이런 정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무협지에서 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그런 능력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야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봤던 국내외 어느 투수들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새 구종의 습득력. 그러니까 당장 미국 딱 가자마자 13년 겨울에 커쇼한테 슬라이더 배우고 백헤드한테 커브 배우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투심 던지고 있고 컷 패스트볼 던지고 있고
뭐 슬라이더는 그림만 한 3번 바꿨고 뭐 이런 그림만 바꿔서 그냥 던질 뿐인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가는. 커쇼는 2013년에 류현진의 체인지업을 보고 와, 난 저 체인지업 너무 부럽다. 저 체인지업 갖고 싶다. 라고 얘기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체인지업 못 던져요. 투수가 변화구 하나를 익힌다는 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손에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못 던졌다가는 말 그대로 정말 치기 쉬운 공이 될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변화구는 위험하기 때문에 네. 자기 손에 완전 익어야 되는데 일단 변화구라는 게 그냥 우리가 어릴 때 공을 잡고 이렇게 던지는 야구공을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한번 해주시죠. 공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이렇게 던지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야구에서 말하는 포심 패스트볼 가장 많이 쓰는 포심 패스트볼이 직구가 쭉 가는 거. 네,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변화구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잡고 던지는 동작이 아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상하게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끼워 잡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일부러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이 손목 어깨도 동작, 좀 꺾어야 손목 되죠. 동작, 팔꿈치 이런 걸 또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던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데 던진다는 게 좀 어찌 보면 이상한 그렇죠. 게 있는 거죠. 근데 투구 폼도 일정한 상태에서 던지잖아요. 유닛 투수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봤을 때 이제 몸도 크고 네. 굉장히 어떻게 좀 예전에 뭐 요즘에 이제 이번에는 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 몸에서 어떻게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운동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 보면 이제 운동 능력이 드러나는 거고 그 운동 능력이랑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까 김현호가 표현했던 손장난이랑 또 약간 좀 다른 능력이거든요. 잡기라고 그러잖아요 또. 뭐 그런 그러기도 것도 좀 하고 하고. 뭐 전문 용어로는 뭐 핸드아이 코디네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런 거는 정말 다 타고난 재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 류현 선수는 정말 부모님들한테 감사해야 될 재능. 2015년에 어깨 수술 받았잖아요. 근데 네네. 어깨 수술 받고 성공한 사례가 되게 드문데 그때 얼마나 치명적이었나요? 그 당시에- 어디 수술 받은 여기를 받은 건가요? 네네. 네. 여기 던지는 왼쪽 어깨에 이제 와순 손상. 예전 투수들이 굉장히 많이 옥사의 여파로 당했던.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기사도 많이 썼습니다만 어깨에 와순이 파열돼서 수술을 받고 돌아왔을 때 예전 기량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7% 미만. 제가 못할 그때 것이다. 그때 이성훈 기자한테도 물어봤어요. 돌아와서 할 수 있냐 네. 그랬더니 굉장히 약간 부정적으로 네. 비관적으로 힘든다. 얘기했었거든요. 맞아. 저만 그런 게 다 그랬어요, 정말. 맞아. 또 부정적인 어떻게- 기사가 많았어. 어떻게 근데 이걸 이겨낸 건가요? 뭐 일단은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거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본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류현 선수 사실 그 전까지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었는가라고 보자면 좀 그냥 약간 천재성이 약간 있었죠. 그냥 천재성으로 밀고 갔던 운동신경으로.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15년부터는 본인이 좀 절박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나의 메이저 인생이 정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어찌 보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벼랑 끝이라는 어떤 위기감이 정말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운동 열심히 해야 돼라는 걸로 이어졌고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류현진 선수를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예전에 그 몸이 아니라고 다들 얘기해요. 그래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 내 이 안에 근육 이런 게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이 근육질에 정말 프로 운동선수 같은 몸. 그래서 후배들 올겨울 같이 류현 선수랑 같이 훈련해 본 국내 야구 후배들이 되게 많이 놀랐다고요. 류현 선수가 들어올 이 벤치프레스 뭐 이런 게 국내에서는 저런 걸 좋아하는 선수가 없는데 대단하다. 그런 평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뭐 훈련도 열심히 했겠지만 결혼을 한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요? 결혼한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예. 운동 선수들은 특히 그게 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저도 야구 취재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정말 사이좋게 부부 생활 알콩달콩 이렇게 사는 선수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네. 그냥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네, 네.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윤희 선수는 제가 본 야구 선수들 중에서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그렇습니까? 있는 정말 결혼하기 너무 잘했다 라고 하고 있는 게 팩트 같아요. 마음의 안정도 좀 좋네요. 되고 또 아무래도 네. 옆에서 챙겨줄 테니까. 네,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와이프랑.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 남자 혼자 있을 때 유현진 투수 그때 예전에 무슨 좀 이렇게 패스트푸드라 그러잖아요.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고 네. 그랬지만 이제 챙겨주니까. 와이프가 옆에서 아무래도 챙겨주니까 남자는 역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하는 게 아닌가. 무슨 말씀입니까? 본인의 삶과는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되게 씁쓸해 보였어. 네.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도 늘 이제 타석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이제 타석에도 쓰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프로야구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오른손으로 던지고 왼쪽 타석에 쓰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루 쪽이랑 가깝고 아무래도 타자가 좀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하는데 류현진 선수는 왼손으로 던지고 오른손으로 쳐요. 원래 오른손잡인가요? 예,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왼손으로 던지게 돼요? 본인 말로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온 글러브가 왼손잡이 글러브라서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몇 가지 다른 버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무튼 잘못 써오신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뭐 이런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여튼 타고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다른 운동, 그러니까 골프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네, 모든 맞습니다. 거를. 좀 타격도 오른손으로 하고. 타격도 오른손으로 하고. 근데 정말 자기가 쓰지 않는 팔인데도 그 왼손으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볼수록 만화 같은 네. 이야기가 아닌가. 근데 시즌 목표 20승이라고 말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네. 건강이다. 아, 네. 조금이라도 뭐 저 아파요 하는 순간 바로 쉬고 와. 부상자 예, 명단.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부상을 해서 또 이제 숨기면 안 숨기면 안 되잖아요. 되죠. 그래서 류현 선수가 저번 그 4월달에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약간 이상했을 때 나 바꿔주세요라고 자진 간판했던 건 올 시즌 류현 선수의 성적을 결정할 정말 제일 중요한, 제일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번 정도 로테이션을 건너뛰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던지면서 어깨 부상 오는 건 알겠는데 유현 선수가 지금 다친 쪽은 이제 작년에도 하체 그렇고 쪽이죠. 하체 쪽이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왜 다치는 건가요? 투수들이 물론 투수들은 손으로 공을 던지고 팔 스윙이 중요하지만 이 투수의 공의 힘을 만드는 건 하체거든요. 지탱을 해줘야 되니까. 발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앞으로 쭉 끌고 나와서 던지기 네. 때문에 이 다리가 이렇게 쭉 찢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 이 사타구니 쪽이 이 양 다리 쪽에 가해지는 힘을 지탱을 해야 되고 그래서 투수들이 이 사타구니 쪽에 부상이 올 때는 오히려 컨디션이 좋을 때 많이 와요. 아, 앞으로 차고 나가는 힘이 좋을 때 이 부상이 많이 와요. 그리고 더 빨리 던지려고 네, 할 때. 아, 그러면 이성훈 기자가 보기에 류현진 투수가 올 시즌 이렇게 정말 극강의 모드로 미국 야구를 평정할 수 있는 원인은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몸 상태의 변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고요. 결혼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 네. 중요한 이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직 본인에게 좀 확인을 해보고 기사를 쓰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류현진 선수의 9종 5개 자유자재로 던진다라는 건 잘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재작년 대비 변화가 있는 건 투심 패스트볼의 증가예요. 투심이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변하는 건지. 아까 이제 제가 포심 말씀드렸잖아요. 네. 포심 패스트볼은 이렇게 똑바로 잡고, 실밥을 4개를 잡는 네, 거예요. 잡아서 이렇게 와. 똑바로 이제 가장 많은 백스핀을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날아가면서 모든 날아가는 물체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 백스핀 때문에 덜 떨어지게 아. 만들어서 타자들이 볼 때는 마치 공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타자 앞에서 약간 떠오르는 느낌으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직구라는 공은 없어요. 똑바로 날아가는 공은 없습니다. 모든 공은 변화고요. 포심 패스트볼은 떠오르는 효과를 가진 변화구라고 보시면 되고 떠오르는 효과를 가진 가장 빠른 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투심 패스트볼은 이제 이렇게 잡고 던지는데 이렇게 잡고 던지면 이렇게 4개를 걸어서 던질 때보다 손에 걸리는 지점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서 던질 때보다 손에 걸리는 지점이 적기 때문에 백스핀을 덜 먹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는 포심 패스트볼 같은 방식으로 던지기 때문에 속도는 비슷하게 나올지라도 백스핀이 덜 먹기 때문에 가다가 떠오르는 이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 눈에 볼 때는 포심처럼 빠른데 안 떠오르네? 다시 말하면 깔았네? 라는 느낌. 아,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포심도 잘 던지고 투심도 잘 던지는 투수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 그러죠? 똑같이 잡고 던지는 건데. 똑같이 잡고 던지는 약간 끝에서의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실밥을 칠 네. 때의 그리고 느낌인가요? 투심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덜 떠오른다도 있지만 던지는 투수의 팔 쪽으로 다시 말하면 오른손 투수의 경우에는 오른손 타자 쪽으로 약간 휘어져 들어가는 효과도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싱커. 이 투심이 효과가 극대화됐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싱커가 되는 건데 이게 그 류현진 선수의 원래부터 주목이었던 체인지업과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체인지업하고 궤적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원래 이 전통적인 피칭 이론은 체인지업과 어울리는 궁합이 맞는 직구는 포심 패스볼이다가 원래 전통적인 피칭 이론이었고 그래서 류현진 투수도 포심과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투구 궤적 데이터의 연구 결과가
의외로 투심과 체인지업의 조합이 좋더라. 라는 결과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저스는 메이저리그 팀들 중에서 데이터 분석을 가장 많이 활용한 팀. 이 결과가 이 투심의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에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저스가 가장 부자 구단이에요. 가장 연봉 총액이 높은 구단. 아닙니다. 연봉 총액이 제일 높은 팀은 보스턴인데 보스턴이요? 그 셀러리 캡 아니 그 뭐냐 사실세 기준선을 안 넘었어요 다저스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줄였고 대신에 선수단 연봉 외에 다른 투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무슨 뭐 장비 스포츠 이런 거. 과학 장비 트레이닝 이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팀. 그러면 류현진 투수가 이제 지난해 이제 FA 자격을 사실상 1년 이제 미뤘는데 네네. 재수를 했는데 올 시즌 끝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지금 말 그대로 대박이 날 수 있을까요? 대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제 우리가 예전에 보던 뭐 10년에 뭐 3억 몇천짜리 계약 이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유인 선수가 굉장히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87년생이잖아요. 네네. 87년생이 나이가 많은 건가요? 30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33살의 나이에 FA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초장기 계약 6년, 7년짜리가 넘는 초장기 계약은 힘들겠지만 연평균 액수는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 200억 정도 받는 거잖아요. 1년. 네, 최근에 MLB의 추세가 나이가 많은데 잘하는 선수는 계약 기간은 줄이고 대신 연평균 액수를 많이 주는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성훈 기자가 만약에 구단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액수를 제시하면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예를 보면 이제 저스틴 벌랜더가 이제 37, 38, 37, 38세의 시즌을 커버하는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2년 6,600만 달러. 그러니까 얼마죠? 얼마요? 연평균 3,3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00억 4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네네. 류현진 투수도 그럴 올 시즌 끝나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3천만 달러, 연평균 3천만 달러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연봉이 얼마시죠? 네. 김민영 앵커 마지막 뭐 이성훈 기자 나왔는데 네, 메이저리거도 많잖아요, 우리. 그쵸. 유현진 선수 말고도 추신수, 오승환, 강정호, 최지만 선수 있는데 이 선수들을 우리 학점 매기듯이 좀 평가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네. 홈런도 쳤죠. 네, 오늘 또 2루 다쳤고요. 네. A부터 F까지 있어요. 예. 아, 엄격하네요. 네, 매겨주시죠. 추신수 A0. A0. 네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지금 오승환 선수예요. 네. 최지만 선수 의외로 잘하고 있고. 최지만 선수는 네. 오승환 선수에 대한 책도 썼었잖아요. 아, 네. No.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제 좀 나이가 거기도 나인가요? 네. 몇 살이죠? 82년생이잖아요. 82년생. 네. 강정호 선수는 좀 나아질까요? 강정호 선수는 일단 구단에서는 저 잠재력은 언젠간 터진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끝으로 개인적인 질문이 류현진 투수가 만약에 메이저리그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한화로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본인은 한화에는 언젠간 꼭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화 언젠가 돌아온다. 네.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 LG 팬이기 때문에 네. LG가 한화 류현진 투수도 굉장히 한화에 꼭 돌아온다라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이승우 기자 베거슨 라이브인가요? 그게 스스스 라이브. 네, 베거슨 라이브 스스스. 같이 저희 모바일 입사 하는 데인데 거기 나왔다 여기 나오는데 두 개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어디가 더 편하신가요? 편한 거요? 네. 저희가 훨씬 편해요. 저희는 좀 불편했습니까? 여기요? 네.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지금 스스스의 3배에 가까운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걸 시청자분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여영 커는 오늘 어땠습니까? 채찍질을 많이 먹고 나왔는데. 오늘 좀 너무 제가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긴장해가지고. 네. 근데 조금씩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젠더스 이성훈 기자와 김민영 앵커와 함께 류현진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우리 류현진은 지금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국 야구는 다음 주말 개막하는 국제대회 프리미어 12로 열기를 이어갑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관중들이 나오는 게 낫지 않아요? 한국 야구는 국민 정서에 맞는 대표팀 운영 방법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올 시즌 진정한 음반의 여왕을 가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은 내일 저녁 8시 시작됩니다. SBS 김현우입니다.